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손흥정 감독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첫 번째 이야기. 당장의 성적이 아닌 미래에 투자하라. 저자 송웅정, 수호서재 출판사, 2021년. 손흥정 감독은 대한민국의 전 축구 선수이며 축구 지도자이며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축구를 하기 위해 중학생 시절 홀로 춘천으로 이주했다. 춘천 고등학교 졸업 후 명지대학교에 입학했으나 그해 상무에 입단해 3년간 상무불사조 소속으로 뛰었다. 이후 현대 호랑이, 일화 천마에서 프로선수로 활동했다. 일화 천마의 창단 첫 결승골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1986년과 87년에 국가대표 B팀으로 선발되는 등 활발한 경기력을 보이던 중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1990년 이른 은퇴를 하게 되었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일용직, 막노동 일을 찾아 하면서도 축구만 생각한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실력을 반추하며 기본기의 중요성에 집중하게 되었다.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기와 인성이라고 보았으며 꾸준하고 끈질긴 노력, 감사와 존중의 마음,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강조해왔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두 아들의 축구를 직접 지도했고 유소년 축구교육센터, 손축구 아카데미를 강원도에 설립했다.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독서와 운동,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며 축구 선수 아들 케어에 매진하고 있다. 손흥정 감독의 인사말. 흥민이가 부상으로 한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없었던 시기와 팬데믹 공포가 크게 퍼져가던 시기가 겹칩니다. 부상 치료차 국내로 돌아와 숙소에 머물면서 보름간 자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흥민이와 함께 한국과 영국을 오고 갈 때마다 보름씩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2번, 3번 해봐도 익숙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과 차단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의 심정이 이럴까? 뛰러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약에 묶인 생활을 하다 보니 그간 흘려 넘겼던 사소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되레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질서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요?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 속에 인간을 그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한 점 티끌에도 미치지 못할 지극히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에 취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약하고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건강과 신념뿐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 노릇을 해야 아버지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나와 같으면서 나와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개똥밭에서 구르든 불구덩이에 뛰어들든 자기 자식을 위해 끝없이 책임을 지고 사랑을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무거운 윤리적 무게를 견뎌내야 겨우 아버지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됩니다. 성찰, 폭풍우가 와도 축구. 나는 언제나 흥민이에게 짧게 핵심만 전달하려고 한다. 미주알, 고주알, 훈계하거나 훈수 두지 않는다. 프로에서 뛰는 횟수가 차츰 쌓이면서 점점 더 내가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 시즌 도중에 흥민이는 스스로 엄격하게 자기를 통제한다. 먹고 싶은 것도 놀고 싶은 것도 철저히 차단하고 오로지 축구 생각만 한다. 그러니 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건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토트넘 시절 모리뉴 감독 부임 후 첫 경기 2월 16일 런던 스타디움 원정 웨스트햄전에서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흥민이는 한 골 한 도움을 기록 3대2로 승리를 이끌었다. 어릴 때부터 흥민이에게 항상 우리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살자라고 말해왔다. 그래, 조급할 게 전혀 없다. 흥민이는 토트넘에서 벌써 5년을 뛰었다. 정말 쉼 없이 달려왔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거야.
자, 이제 잠시 쉬자. 흥민아, 멀리 보고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것. 내가 흥민이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표적지나 상장 같은 사물이 아니다. 핵심은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와 더불어 해야 할 일을 행복하게 잘 마쳤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그 일에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가,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이냐를 아는 데 있다.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것에 소유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 라고 하지만 그 소유물에 쏟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도리어 무언가를 자꾸 잃고 있는 것이다. 흥윤이와 흥민이는 내 행동이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치우쳐서가 아니라 뚜렷한 의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안다. 지금은 큰아이 흥윤이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둘째 흥민이도 30이라는 나이가 됐다. 둘 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나이다. 나는 이들을 내 방식으로 존중하며 이들이 삶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고 조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다. 나는 교육이란 말에는 가르치다를 넘어 기르다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축구를 가르치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선수로서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중시한 것은 축구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였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축구 코치가 대개 그럴 것이다. 축구를 잘 습득하려면 운동 능력 하나로는 어림없다. 운동 능력이라는 재능을 뒷받침해줄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가 겸비되어야 한다. 축구장이라는 네모난 공간은 무법천지가 아니다. 그곳에도 룰, 즉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 공간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엄격한 법 아래에 서게 된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다.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길 바라는 마음처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 다음이 존재한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삶, 성장하는 삶이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 성장하기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축구보다 사람이 먼저다. 나는 축구를 하면서 축구보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수없이 강조해왔고 누구보다 이 철학을 철저하게 지키려 애쓰는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아무리 기술과 실력이 좋아도 자신의 감정을 잡지 못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다. 필드 위에 서면 야수처럼 변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약삭빠른 피돌이로 변하는 선수도 있다. 축구장은 단순한 몸싸움의 장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이 전개되는 두뇌 싸움의 장이다. 먼저 내가 날 다스리지 않으면 상대를 이길 수 없다. 이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이고 흥민이 역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은 이것이다. 상대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아무리 공을 툭 차면 골문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라 해도 공을 바깥으로 차내라. 사람부터 챙겨라. 너는 축구 선수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축구는 야생의 스포츠이고 인간의 원시성을 그대로 보존한 운동이다. 구기 종목 중 가장 야생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Respect. 나에게 스포츠맨십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바로 Respect이다.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같이 뛰는 선수에 대한 존경, 내가 운동장 위에서 뛰고 부딪히고 눈을 마주치며 공을 차는 많은 선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들은 매 순간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 특히 흥민이의 경우 순간 속도를 극대화하여 높이 뽑아야 해야 하는 스프린터이다. 상대 선수와의 접촉 없이 혼자 달려나가는 순간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이 손상되는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 꼴이 결국 2020년 FIFA 푸슈카 시상으로 이어져 1년간 전 세계에서 나온 가장 멋진 골로 인정받았을 때도 흥민이를 축하하고 존중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에 담담했다. 이 담담함이 나의 초심이고 이것을 지키는 일이 내 삶의 근간이다. 2019년 12월 8일 번리전 경기에서 흥민이는 단독 질주로 멋진 골을 터뜨렸다. 흥민이가 넣은 최고의 골이라고 맞장구를 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골을 넣을 수 있는데 분명 장애가 될 것이다. 나는 흥민이가 번리전보다 더 멋진 골을 넣을 수 있다고 믿는다.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흥민이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나는 앞으로 다가올 날이라고 답하고 싶다. 항상 낮은 자세로 항상 발전하는 그런 날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나의 축구 이야기가 싫다. 지고 매고 공사판 비계를 오르면서 처음에는 누가 알아볼까봐 내심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다. 프로 선수로 뛰던 손흥정이 막 노동판에서 일한다고 수군대는 소리도 들려왔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남들이 하는 소리에 잠깐이나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졌다. 날 때부터 프로 선수였던 것도 아닌데 프로로 좀 뛰었다고 그런 마음을 품다니 우스웠다. 일이 창피한 게 아니라 그걸 창피했다는 것이 창피한 것이었다. 살아가는 길이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왜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나. 내가 삶에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증거였다. 왕년에 뭘 했든 처자식 입을 거리 먹을 거리 챙기지 못하는 놈팡이가 될 바에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했다. 낮은 자세로 삶을 대해야 했다. 그러자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 공사판 막노동은 삶을 성찰하고 현재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개똥밭에서 구를 수도 있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다. 그게 가장이었다. 자식을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삶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온다. 어떠한 계산도 편견도 없이 바라보는 두 아이의 눈이 무서워 언제 어디서든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자 했다. 우리 아들들은 알 것이다. 공 차는 것,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 운동장에서 뛰는 것, 사색하는 것, 책 읽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오직 이 5가지 뿐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에 다가가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해질 수밖에 없죠. 분수에 맞게 살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이들과 운동장에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홀로 책을 읽고 사색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단박한 삶, 단순한 삶, 자유로운 삶,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축구, 무지하게 힘들어. 그래도 할래? 운동과 청소 외에 꾸준히 해온 또 하나의 일이 바로 책 읽기다. 짬이 나면 항상 책을 펼쳐들었다.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 그런 것이겠지만 나는 읽고 배우고 내 안에 쌓아야 직성이 풀렸다. 지금도 공중 화장실에 가서 소변기 앞에 좋은 글이 적혀 있으면 나는 그냥 나오지 못한다. 여기 좋은 글이 있으니 다른 곳에도 좋은 글이 있을 텐데 하고 두리번거리며 찾아본다. 빈 소변기마다 적힌 좋은 글을 다 읽고 나온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읽고 배울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 책에는 수많은 해답이 들어있다. 책을 읽으면 자잘한 하루 일이 정리되고 내가 궁금해한 세상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복잡한 마음을 청소하듯 정리해주고 뒤엉켜 꼬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해결해 주었다. 책을 읽으며 세상과 소통했고 책 속에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새는 혼자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게 아니다. 새끼 새가 여린 부리로 껍데기의 안쪽을 쪼다가 힘에 붙이면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 어미새가 바깥에서 도와 껍데기를 같이 쪼아준다. 이렇게 하나의 알이 깨지는 데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안과 밖에서 같이 쪼아야 한다. 서로 돕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은 생겨나지 않는다. 집념, 쌀 5마리 필요했다. 지금 내 생활의 근거지는 춘천이지만 원래 고향은 충남 서산이다. 내가 나고 자란 마을은 절간 밑에 있는 작고 외진 동네였다. 서산 인지면 산동리, 도비산 자락에 듬성듬성 자리한 초가집들 사이에 우리 집이 놓여 있었다.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다니는 정말로 궁벽한 곳이었다. 교회 동아리 축구대회에 정식 축구부가 출전한 건 어찌 보면 반칙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동네에서 축구 좀 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싶어 선수 발굴 차원에서 참여한 게 아닌가 싶다. 당시 축구부 감독인 체육교사와 코치가 우리 경기를 관전하고 나를 따로 불러내
너 축구 해보지 않을래? 하는 제안을 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쌀 5말만 가져오면 된다고 했다. 제대로 된 운동장에서 제대로 된 신발 신고 공을 차는 축구부 아이들과 함께 뛸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공을 찰 순 없으니 나는 운동장에서는 늘 맨발이었다. 운동화는커녕 고무신 짝도 귀하던 집안 형편에 지금도 내 발에는 맨발로 뛰며 공을 차던 시기 생긴 흉터들로 가득하다. 아닌 건 아닌 거다. 어려서부터 몸에 나쁜 건 먹지도 않고 몸에 나쁜 일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축구를 위해 내 몸을 최적화하는 것이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뿐이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 연습벌레의 하루.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좋아하는 축구까지 할 수 있었다. 늦게 들어간 학교에서 늦게 시작한 축구로 승부를 보겠다고 아등바등 했지만 축구로 인해 삶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었다. 몸성이 공을 찰 수 있었고 지금도 흥민이랑 함께 뛸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중고등학생 시절 혼자 새벽에 일어나 훈련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서 몸은 일으켰는데 너무나 졸려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너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 내 인생에서 다시는 안 와. 그러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는 없다고 하죠. 강물은 쉼없이 흘러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1번 흘러가면 2번 다시 내 인생에서 찾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벌떡 일어나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당장의 성적이 아닌 미래에 투자하라. 나처럼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냉정하고 강인한 사람일지라도 느닷없이 닥치는 삶의 파도 앞에 휘청이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기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한다. 삶의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머릿속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우선 정직하게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다. 일이 쌓여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갈피를 잃고 말기에 내가 처한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운동을 지금도 새벽 시간에 하는 건 그 이유 때문이다. 오후나 저녁 시간은 예상치 못한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은 오로지 나만의 시간이다. 나만이 깨어있고 나만이 존재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이라는 걸 저절로 깨닫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득은 실로 막대하다.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게 나만의 별난 생각은 아닌 듯하다. 간소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말이다. 삶을 허비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서 새끼쳐 나오는 여유를 누리는 것. 해성은 없다. 눈만 뜨면 축구 생각을 했다. 길을 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떠올랐다. 한 번은 자다가 꿈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선뜻 잠에서 깼다. 아,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다. 내일 프로그램에 적용해봐야지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참 황당했다. 그때부터 머리맡에 메모장을 두고 잠을 잤다. 아무리 사소한 발상이라도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빠르게 기록해 두었다. 그중 어떤 것은 꽤 쓸만했다. 매일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고치고 다듬어 나갔다. 이 모든 것은 기본기 습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나는 체험을 통해 20대 초반의 왕성한 에너지가 고갈되면 20대 후반부터 선수의 기량은 전적으로 어릴 때 쌓았던 기본기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낀 것이었다. 쉽게 넣을 수 있는 골을 넣지 못하거나 골대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은 기본기 부족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훈련으로 어릴 때 익힌 동작은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으며 이미 늦었다고 봐야 한다. 찰나의 간결한 볼터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손흥정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